안녕하세요. 바른생활 어른이 채원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역시 채원쌤 멋있다. 바로 그냥 바로 MC 모드로 바로 들어가시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어느 정도 하셨다는 게 느낌이 팍팍 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개짱이로 왔었는데요. 네. 한 회 만에 채원쌤으로 이름을 바꿔봤어요. 좋아요. 채원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네. 괜찮나요? 미모의 채원쌤이 더 어울립니다. 미모의 채원쌤은 제 입으로 하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더덕님이 계속해 주시는 걸로. 알겠어요.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 계속 아주 해볼게요. 좋습니다. 원래 칭찬은 그대로 받으라고 있는 거래요. 맞아. 근데 여기 줌이 되게 보정을 잘 해주더라고요. 줌 화면에 나가는 얼굴은 제가 거울 봤을 때 얼굴이랑 다르더라고요. 아, 원판 불변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만나면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요. 저희 만나지 말고 앞으로 줌으로만 만나요. 저는 이미 실물 봤어요. 실물 깡패인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또 감사합니다. 실물 깡패. 네. 지금 방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 얼굴도 작아요를 인증해 주시는 참 센스. 아닙니다. 아유, 이제 조금 부끄러우니까 딴 얘기를 얼른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확실히 했잖아요. 바른생활 어른이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알려주실 바른생활 어른이의 길다잡이. 미인 개짱이, 아니, 개짱쌤 아니지? 채원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느 바른생활로 갈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3학년 도덕교과서 4단원 아껴 쓰는 우리의 1, 2차 시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남아있는 3, 4차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 시가 안 끝났었어. 몰랐어요. 갑자기 단원이 멘트가 선생님 말투로 바뀌셨어. 본캐는 선생님입니다. 맞아, 힘드시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분께 숙제를 내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어머. 표정 보니까는 전혀 기억 못하시는 분위기인데. 와. 숙제. 네, 기억하셔야죠. 지난 시간에 반장 아닙니까? 반장. 반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반장님은 숙제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인스타로 다 봤습니다. 뭘 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 절약하는 거 실천하기. 아, 네. 당근을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맞아요. 요즘 당근 주간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샀어요. 절약 안 했어요. 뭘 샀나요? 절약한 것만 올리시고 산 거는 안 올리시더라고요. 네. 샀다가 반품하라 그래서 반품하고 왔어요. 네. 저도 절약했네요. 네. 반품을 시키셨나요? 네. 그렇군요. 저는 지난번에 더덕님 뵀을 때 더덕님이 저한테 니콘네콘이라는 어플을 알려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냥 듣고 기억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니콘네콘을 드디어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네. 혹시 기피디님도 니콘네콘 아세요? 알죠. 저희 딸아이가 가르쳐줘서 배웠죠. 그러니까요. 이게 기프티콘을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연휴 때 저희 딸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니콘네콘에 CGV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정가가 15,000원인데 11,000원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왔어요. 와, 잘했다. 네, 용용력. 역시 반짝반짝.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가르쳐줬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통신사 할인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할인이 되기 때문에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게 옳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알뜰폰 씁니다. 네. 아, 정말요? 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네. 네, 숙제를 했군요, 저희가. 네, 그럼요. 엄청 잘하셨습니다. 네. 최근엔 또 아주 큰 절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죠. 더덕님의 큰 프로젝트, 집 짓는 프로젝트에 이거는 이제 어마무시한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절약하고 있습니다. 네.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절약인 건가요? 집 건설비를 줄이는 절약이죠. 건설비를 줄이는 절약? 네.
왠지 잘 줄이실 것 같아요. 뭐 저희 장모님이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깎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깎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절정 고수세요. 네. 신혼 그 살림 장만할 때 좀 뭐 그냥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저렇게 깎는 거구나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냥 반값을 그냥 부르고요. 배째라 하셔요. 배째라. 별다른 노하우가 없어요. 그게 노하우죠. 필요하면 안 바뀌시면서. 같이 다니면 창피해요. 저도 제 주변에 그 내고의 달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당근 이런 거 할 때 가격을 되게 잘 깎는데 일단 처음에 뭐 와이프 폰이나 뭐 아니면 친구 폰으로 찔러본대요. 근데 이때 포인트가 기분 나쁘게 해야 된대요. 아이고 뭐 물건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좀 깎아주지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은 네.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안 팔고 싶죠. 또 다른 번호로 한 번 더 찔러본대요. 와, 대단하신 분이다. 용의주도하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쯤에 이제 본인 폰으로 굉장히 정중하게 너무 좋아 보이고 저한테 꼭 필요한 건데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은 거기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는 100이면 100 다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한 팁인데요. 생활 속의 팁.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하니까는 잘 풀려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지. 좀 안 풀렸으면 사기 쳐가지고 어디 징역 살고 있을 거예요. 철컹철컹. 얼마 전에 공조2를 보는데 거기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조직 네.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게 떠올랐습니다. 네, 귀여운, 네. 그 정도면 귀여운. 그렇죠. 네. 그 정도 아주 귀여운 거죠. 네. 지인이니까 귀엽다고 포장을 하고 이제 3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3차시 제목은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 바르게 판단해요. 요거예요.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 바르게 판단해요. 시간도 아껴야 되는 거죠. 맞다. 그럼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게 나오는데 네. 이번에도 좀 짧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덕이가 또 나와요. 우리 덕이가 네. 이번에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나는 시간을 아껴 쓸 거야. 시간을 관리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덕이한테는 윤이라는 짝꿍이 있는데요. 이 짝꿍이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딱 게임 30분만 하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는 이제 처음에는 아니야 안 돼 나는 오늘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숙제해야 돼 이렇게 거절을 해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 윤희 같은 캐릭터가 바로 마음을 접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지겨워하죠. 거기다가 또 윤희는 말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숙제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집 가서 30분 게임하고 집에 가서 숙제해도 충분할 거야. 이렇게 꼬드깁니다. 이야, 합리적이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덕이는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돼요. 하루 정도는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요거랑 그래도 나와의 약속인데 지켜야 하지 않을까? 요 두 가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고 아이들이 실제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토론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네. 첫 번째 주제가 하루 정도는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찬성하는 아이들은 초록색 카드를 들고 반대하는 아이들은 빨간색 카드를 들고 잘 모르겠다. 나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노란색 카드를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럼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올까 진짜 궁금하네. 요게 네.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면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는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를 찬성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카드를 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네.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뭐 요게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게 하니까 좀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 안 하고 일단 들어보게 해야겠다.
애들 단체로 멘붕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유를 말하래요 이러면서.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당황하겠구나. 근데 저는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약간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루는 빠져되지 않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매일 무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자기가 목표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하루 정도는 자신한테 쉬라고 해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주 쉬어서 문제죠.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페르소나를 불러올까요? 나는 뭐가 돼? 나는 솔직하게. 아니 저는 기피디님이 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진심이 듣고 싶어요. 네. 그 지키는 쪽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루 깨면 그 다음 날도 깨질 것 같아서예요. 제가 그래서 욕을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서 친구 집에서 사실은 술만 먹진 않았고 좀 카드도 돌리고 했습니다. 같이 놀고 나서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침에. 회사 다니던 때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학원을 다니던 때였는데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한 시간 정도 눈 붙이고 일어나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갔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 영어 수업이 시트컴을 가지고 공부하는 수업인데 한 번을 빼먹으면 중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갔던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 그냥 약간 결벽이었어요. 네. 정말 바른생활 어른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결벽이에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뭐 하면 계속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저한테 살짝 단점이기도 하고. 뭐가 단점인데요? 네. 네. 못들 실로 내주시고요. 네. 네. 아니 저도 사실은 하루쯤은 빠져도 되지 않나 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한 2, 3일 정도를 하루쯤은으로 시작했다가 망해버려가지고 정말요. 아 하루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이게 의지가 있어서 하루 빠지고 다음날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하루 망하면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빨간색 표를 들 것 같은 게 네. 그런 의미, 이건 제가 노란색을 들어야 되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여지를 두고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맞아요. 잡아두면 더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해서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운 거다. 매일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런 걸 너무 안 하던 사람이었으면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결심할 때 한 번씩 해보자. 이런 느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덕이의 입장에서 보면 덕이는 숙제를 하기 전에 놀 것이냐 숙제를 하고 나서 놀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덕이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놀아야죠. 네, 아니요. 빠지지 말고 해야 되겠네요. 저는 첫날이니까 지켰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결심을 한 첫날이니까. 첫날 깨지면 그게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여기 보면은 이 흐름이 이렇게 토론을 2가지 주제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들도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계획표 기억나시죠? 그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시간별로 막 나눠서 그 꼭 밤 막 9시,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꼭 잠자기 안 쓰고 꿈나라 이렇게 쓰고 막 달 그리고 별 기억나. 맞아. 그래서 그 생활계획표를 만들게 하는데 사실 애들이 매일매일 스케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생활계획표 하나를 짜놓고 매일 이렇게 살아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더덕님이랑 기피디님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시간 관리. 플래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키시나요? 아니면은? 일단은 저가 불량하니까 불량 학생 먼저 할게요. 저는 일단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하는 거 잘 못해요. 시간별로 쪼개서 하고 이런 건 잘 못하는데 날짜별로 투두리스트는 써놓고 다음날 할 거 밤에 미리 한번 점검하고 다음날 하루 지내고 나서 뭐 빠졌지 이런 거 점검하는 정도? 그렇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표를 막 적어서 그거는 그 정도는 잘 못하고요. 근데 이것도 살짝 바뀐 게 저는 계획하는 거 좋아해서 그 생활계획표 엄청 열심히 짰거든요. 매일 네. 동그라미 컴파스로 해가지고 막 그리고 또 그리고 막 그리는 걸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획 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하지만 약간 대의적인 면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좀 챙기는 그리고 소소한 거는 잘 놓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놓치는 게 좀 싫어서 투두리스트 매일 조금 체크하는 걸로 바뀐 정도? 그 정도입니다. 네. 불량 학생이었고요. 네. 불량 학생 아니시고요. 제가 옆에서 보는 모습은 더덕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끌려하는 사람과의 약속에서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약속 시간 맞춰서 나갈 땐 제가 서두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더덕님이 서두르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무언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표, 다이어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거 못 씁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에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못하고 최근에는 그 네이버 캘린더 아세요? 아니요. 네이버 캘린더 이게 공유가 돼가지고 그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족 캘린더 그럼 가족끼리 아니면 우리 저희 방송하니까 방송 캘린더는 방송 캘린더로 이렇게 묶어놔요. 이걸 쓰는 이유는 잊어버리니까. 맞아. 너무 잊어버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투두리스트를 써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고 투두리스트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이들은 그래도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조금 나은데 이게 안 돼. 성인이 되면 될수록 그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두리스트를 쓰고 하는 습관이 생겼죠. 예전에 없었거든요. 기피디님 예전에 없었어요? 투두리스트를 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회사를 가면 되고 회사에선 주어진 일이 있고 그걸 하면 되는 거고 퇴근하고는 뭐 거기에 그날 뭐 저녁에 약속 있으면 약속 가면 되는 거고 했던 거지. 신기하다. 어떻게 투두리스트가 없지? 전 옛날엔 진짜 수첩에 빼곡하게 적었는데 다음날 뭐 입고 나가고 뭐 할 거고. 그렇죠. 그걸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뭐 그런 거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옆에서 보면 기피디님은 진짜 약간 바른 생활이었던 게 딱 그 시간에 진짜 학원이면 학원 꼭 가고 잘 시간 되면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그냥 생활 패턴이 약간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하튼 그래도 무너진 게 이 정도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면. 네.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조절하는 건 그런 거고 학원이나 회사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지킨 거고. 아니 학원은 뭐 저는 학원을 끊어놓고 한 달 끊으면 한 1주 가다가 2주쯤 헐렁헐렁 가다가 이게 그다음에 안 가고. 절약하고도 연결이 돼요. 시간 절약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저희가 그 경제적인 절약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돈 내놓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 그건 정말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갔던 거고 그리고 뭐 가기 싫은 학원은 절대로 안 끊죠. 이게 메타인지가 좋으신가 봐요. 저는 너무 하고 싶다 하고 해놨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또 어떻게 안 바뀌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래 처음부터 한 번에 네. 그 MBTI 하면 로봇 나와요. INTJ인데 로봇 나와요. 네. 아니 저도 비슷하게 그 돈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학원을 만약에 돈을 냈어요. 근데 오늘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그 돈을 얼마를 날리지? 막 이런 거를 계산을 하다 보면 내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가기 싫은 데를 가야 돼? 이러면서. 맞아. 여기로? 오히려 더, 네, 오히려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내가 나랑 한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남들이 하는 방법을 물론 어느 정도의 표준을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말씀드린 거고 작가님은 그 24시간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맞아. 저 그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방금 그 네이버 캘린더 말씀하셨을 때 가족이랑 공유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하고 싶으면. 너무 솔깃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제 제가 언제 어디에 뭘 하러 가는지 남편한테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공유가 되면. 이게 말을 할 때마다, 나 오늘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말할 때마다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캘린더에 적어 놓으면은, 남편이 알아서 보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나가면 어디가? 이러면 캘린더 확인해. 이렇게 하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 괜찮네요. 제가 이거 알려드렸다고 절대로 남편분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편하긴 편해요. 한 번 말해도 잊어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이버 캘린더. 오늘 계속 끝날 때까지 네이버 캘린더 생각을 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신호등 토론을 했잖아요. 이 신호등 토론을 하고 나서 얘기를 다 들어봐요. 각자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빨간 카드, 초록 카드, 노란색 카드 중에서 자기의 그 생각에 맞는 카드를 들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도덕 시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토론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그렇죠. 맞아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는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은 이제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동그란 생활계획표를 한번 만들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날 때 아이들이 미션을 받아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해서 물건을 아껴 쓰는 것과 시간을 관리하는 거를 실천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실천했는지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하면 3차 시가 끝납니다. 네. 항상 그게 있네요. 뭔가 예시를 들고 그거에서 이제 생각이 나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실천이에요. 그런 마음을 다진다거나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해본다거나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도덕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 때는 이렇게 안 배웠죠? 우리 때는 외웠죠. 이게 옳다. 그러니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저도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학생 숫자도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 확실히 토론할 좋은 수 것 같아요. 있는 학생의 숫자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배우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4차 시로 넘어가는데요. 4차 시의 제목이 아껴 쓰는 마음을 길러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들이 너무 귀여워요. 아껴 쓰는 마음을 길러요 이러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미인 김채연님은 김채연 쌤은 진짜 마음이 딱 초등학교 교사로서 밭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밭이. 그렇죠? 이런 네. 거 보고 어쩌다 귀엽다고. 그러셨어요? 가정교육이 훌륭했나요?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좀 삐딱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갑자기 마음의 밭에 관한 얘기가 그럼 안 한 걸로 하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막 많이 삐딱한 건 아니고요. 이제 4차시 얘기를 할 건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실천했는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걸 나누고 나서 이제 또 2가지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활동이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 이 동영상의 제목이 새 드레스의 비밀이에요. 새 드레스의 비밀.
요거는 유튜브에 새 드레스의 비밀 검색하면은 그 영상 그대로 볼 수 있더라고요. 꼭 챙겨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이거 꼭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궁금하게 만들 거예요. 아, 진짜? 어느 나라에 왕비가 사는데, 이 왕비가 아니구나. 여왕이구나. 여왕이 항상 새 드레스만 입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안 입고 버려요. 어머나. 그리고 또 새로운 옷을 만들어 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왕비가 입어보지 않은 옷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옷감을 어디서 구하지?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앉아있는데 청소하는 소녀가 그 앞을 지나가요. 근데 이 소녀가 앞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옷감으로 만든 앞치마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앞치마 어디서 났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여왕님이 항상 그 새로운 드레스 만들고 남는 천 버리실 때 모아놨다가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앞치마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신하가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혹시 남는 천 더 있니? 이랬더니 천 많이 모아놨대요. 그거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팔아라. 이래가지고 당근이다. 그거를 사서 그거를 사서 이제 또 새로운 드레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왕님께 갖다 드립니다. 여왕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제 이미지에 예전에 어느 그 음식하는 영화예요. 근데 어떤 고객이 너무 까탈스럽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갖고서, 그러니까 못 먹는 건 아니고 방금 먹은 사람들의 그런 거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만들어서 냈는데 맛있게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팍 스쳤어요. 좋아했을 것이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여왕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버린 천 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다니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그 소녀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막 이래요. 오글거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를 이야기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동영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막 나레이션에는 막 옷감을 여러 개 모아놓으니까 꽃밭처럼 보였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아름다운 옷이 되었어요. 하는데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옷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누더기거든요. 저런 패션 감각이 없는 분이 만든 영상이네. 이게 미적 감각이 있으시거든. 네, 김채연님도.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미적 감각이 없는 제가 봐도 예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 반응이 뭐예요? 아이들이 솔직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좀 저게 예쁜가?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는 애가 있고 아니면은 안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솔직하네. 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저 여왕님 스타일인가 보지. 저 여왕님은 저게 마음에 들었나 봐. 네. 아무튼 근데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 드레스의 비밀입니다. 새 드레스의 비밀. 네. 이거 갑자기 이 얘기하시니까 저 갑자기 기피디님 생각나요. 기피디님 요즘 여행 프로모션 하시는데 거기에 그 인증샷 찍는 포토존 같은 거 얘기하실 때 사진 2개 쓰셨잖아요. 별로 안 예뻐요. 예쁜 건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전 그 생각 났어요. 좀 찾아주세요. 네, 인증샷 포토존입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하시는데 별로 안 이쁜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포토존 사진 궁금합니다. 나중에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후진 거를 거기다 붙여놔서 그래요, 제가. 네. 네, 모두 다 서로 궁금해하는 걸로.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여왕님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험 활동이 있는데 두 번째 활동은 빈 병에 물건 넣기 활동이에요. 근데 요거는 들어보시면 아마 그거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투명한 빈 병이 있고 그다음에 구슬, 콩, 모래를 줘요 아이들한테.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구슬 먼저 넣고 그다음에 콩 넣고 그다음에 모래를 넣어봐. 이렇게 한번 하고
두 번째에는 모래 먼저 넣고 콩 그 다음에 넣고 마지막으로 구슬을 넣어봐.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받아서 활동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 병에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거는 구슬부터 넣은 거. 그렇죠. 구슬부터 넣은 거. 아, 공 아닌가요? 구슬부터 구슬 콩 모래. 아, 콩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구슬이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좀 더 신경을 써볼게요. 제가 머리에 이 IQ의 문제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똑같은 병에 똑같은 양의 물건을 담았는데 구슬부터 넣으면 다 넣을 수 있고 모래부터 넣으면 다 못 넣는다. 네. 하면서 구슬은 아주 중요한 일, 콩은 중요한 일, 모래는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버리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깨달음을 남기면서 4차 시까지도 끝이 납니다. 와, 이거는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 책에 나오는 거를 네,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다니 와, 교과서 많이 발전했는데요, 진짜. 그럼요. 네. 아이들은 실제로 병 갖다 놓고 구슬, 콩, 모래 이렇게 갖다 놓고 넣어보면서 실제로 해봐요. 너무 좋다, 이런 거. 그쵸. 네. 그러니까 요즘 태어났어야 되는데. 맞아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하시죠. 네. 다시 태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실 아닌가요? 것 같으세요? 아니, 저 다시 태어나면 일단은 아기일 거잖아요. 네. 요즘 저희 애들 보면서 얘는 팔자가 너무 좋다. 먹여주지, 재워주지. 맞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딸 보고. 와, 얘는 진짜 세상 좋다. 근데 본인의 고민은 또 있으니까. 언제 맞아요. 태어나도 고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생각해보니까는 다시 태어나면은 제가 도덕님과 기피디님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을래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야, 이런 멘트를 치시다니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심입니다. 뭐 그냥 멘트 아니고요. 네,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접수는 잘해요. 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바른생활 어른이 어떠셨어요? 오, 좋아요. 제 형용사가 딸리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오픈을 해주셔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에 대한 감을 조금 잡았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완벽 적응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이렇게 쏙쏙 빨려들면서 역시 선생님의 본캐가 맞구나. 그러면서 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쵸. 네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교과서 훌륭해진 걸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공부를 안 했었던 걸까요? 알 수가 없네. 교과서가 훌륭해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거는 내 탓 말고 남 탓으로. 남 탓으로.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왜 최선을 다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와, 네. 예, 자기계발서가 따로 없네요, 정말. 네.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